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금리 하락이라는 이벤트, 이거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여기에는 더더욱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축제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하 정말 좋은 신호인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발생한 금리 인하 3번이 있었는데 이때를 살펴보면은 물가가 하락해서 금리를 내린 게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니까 금리를 내렸어요. 지금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실업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4.1%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고용도 아직은 괜찮지만 주춤하고 있습니다. FOMC 여기 회의에서도 고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 사정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런 시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앞으로 유동성이 풀려서 주가가 날아가고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다. 이 말과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자산 가격이 붕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했을 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시장 금리는 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 2008년 이때를 보면은 금리가 단계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은행 간에 거래하는 금리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중간에 금리가 내려가다가 튀어오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연준이 분명히 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장에서는 은행들 간 거래하는 금리 이거는 폭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누가 망할지 모르고 시장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위험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기가 싫은 그런 심리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돈을 안 빌려주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이때 당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이게 겨우 진정된 게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제 금융 프로그램 이거를 통해서 부실 자산을 직접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금리가 안정을 찾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미국 정부가 나서서 과거처럼 부실이 있다. 직접 매입을 하고 상황을 종료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하지만 지금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입니다. 2008년에 67.5%였어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갑자기 100%로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120% 이것도 돌파해요. 지금 121.9%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물가가 완전히 잡힌 것 같지만 이거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합니다. 물가가 충분히 다시 튀어오를 수 있어요. 1971년 이때 연준에서 대통령 선거 앞두고 성급하게 금리 내려서 물가 어떻게 됐죠? 다시 폭등을 했습니다. 뭔가 지금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죠. 물론 저 당시 금리를 성급하게 내린 것도 있지만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중동 국가들 계속 폭탄 주고받고 있어요. 감정이 계속 격해지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4%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와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선을 앞에 두고 금리를 내린다?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물가 잡혔다고 금리 인하했는데 물가가 다시 튀어오른다? 그래서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 충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를 다시 인상하게 되면은 그때는 더더욱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지금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체력 이미 다 방전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바퀴 더 도는 거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체력도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한다고 막 좋아하는데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냥 막 좋아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미국이 소비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미국이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이자 소득 그리고 배당 소득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2024년 1분기에만 이자와 배당으로 우리나라 돈 5,080조를 벌었어요. 5,080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8에서 9배 그 정도 되는 돈을 한 분기에 미국 국민들이 이자와 배당으로 돈을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소비가 아직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노란색을 보시면은 뭔가 막 증가하죠. 개인들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비중, 순매수하는 비중, 이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미국 개인들이 미국 국채를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냥 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자도 받고 이게 이제 소비로 흘러갔는데 그렇지만 금리가 내려간다. 이자와 배당 소득 이게 감소하면서 소비도 감소하는 그런 순서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반드시 좋은 신호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한다고 부동산이 다시 폭등할 것이다. 이런 말은 그렇게 논리적인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부동산을 팔아먹기 위해서 핑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5월에 신고가들, 미등기 된 것들 요거 몇 개만 살펴봤죠. 다행히도 자료를 잘 찾아서 5월 전체 자료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지금 5월에 거래된 것들, 계약된 것들 이게 5,043건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실제로 등기된 것들이 1,714건 34%밖에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것들이 63%, 3,191건 이 정도나 됩니다. 계약이 취소된 것도 138건, 3%가 나왔습니다. 대다수가 등기가 안 됐다는 거죠. 전체가 사기는 아니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5월만 먼저 정리를 했거든요. 4월, 3월, 2월, 1월 2024년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신고가 거짓말 못하게 꾸준히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가 안 된 것들 이거는 신고가 떴어도 사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등기가 다 된 것들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아무튼 서울 아파트 5월 등기 현황 밑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하신 분은 무료로 가져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반드시 좋은 신호는 아니다. 최근 3번 금리 인하 기간을 봤을 때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찾아왔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고 고용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라서 분명히 연준에서도 그것을 의식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호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바로 시장 금리는 역으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2008년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정부에서 부실 자산을 매입해주고 시장이 안정화됐지만 결국에는 미국 국가 부채 폭증을 했어요. 이번에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 진짜 잡힌 게 맞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배경과 지금 배경 너무 유사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중동이 불안한 상황, 과거 70년대 그리고 지금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그런 말이 있듯이 미국 물가, 금리 이런 것도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반드시 좋은 호재는 아니다. 오히려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연결되는 그 통로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